자, 수주대토. 수주대토는 구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그 말이거든요. 요건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에 한비자라고 하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 오두라는 편이 있어요. 이 두자가 무지무지 어려운데 이거 좀 두자면 옷장에 넣어놓으면 저 모직물 같은 거 좀 먹죠. 그 좀이에요, 좀. 이 수주대토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한비자는 요 오두를 이야기합니다. 오두는 5마리 좀벌레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갉아먹는 5마리의 좀벌레가 있는데 나라를 망해먹는 5마리의 좀벌레 뭐예요? 입으로만 변설을 꾸며대는 학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만 가지고 떠드는 놈. 그 다음에 나라 밖의 힘을 빌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나라의 이익을 돌보지 않은 변설 같은, 입만 살아가지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놈들. 세 번째, 나라의 법을 예사로 범하는 혁객들. 오늘 같으면 건달들입니다. 건달. 칼 차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뺏고 그런 사람들, 건달들. 그 다음에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 그때도 이게 있었던가 봐. 그 다음에 조악한 물건을 농민들에게 비싸게 팔아 폭리를 챙기는 상공업자들. 요게 들어있어요, 요게. 그러면서 이 5마리의 좀벌레를 군주가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결국 이거 제거 못 해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니까 공자라든가 묵가라든가, 즉 유가, 묵가는 뭐라고 하느냐면 옛날에 훌륭했던 임금들, 요순, 우탕, 윤임금, 순임금 기억하시죠? 윤임금, 순임금, 그다음에 운임금, 탕임금, 그리고 이 주공이라든가 문왕, 무왕, 이런 옛날에 훌륭했던 임금들의 통치한 인덕정치, 인과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요 5가지가 없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공자의 유가나 묵자의 묵가, 이런 부류의 학설들입니다. 그런데 한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야. 그 당시 시대, 한비자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성군들이 인덕정치를 베풀었던 그 시기와 지금 춘추 전국 시대는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때 정치 방법으로 이것을 다스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바로 수주대토 예를 듭니다. 요게 이제 바로 좀인데, 요 사과 조금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썩어요. 다 썩어. 옷장에다가 비싼 옷을 사서 넣어놨는데 좀이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입고 돌아다녀요? 아마 안 입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망가진 것은 조금 망가졌어요. 그렇죠? 망가졌는데 좀 먹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이제 뭐 한비자가 그랬건 말건 나 자신을 좀 먹는 것은 없는가? 좀은요 조금만 먹어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좀 먹었다고 그러지 완벽한 물건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10%를 하고 참말을 90%를 하면은 그 사람은 말을 90%는 믿고 10%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사과가 조금만 썩어도 그것을 썩은 사과로 분류하지 성한 사과로 분류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좀은 무지하게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좀이 조금 먹으면은 저 사람은 좀 조금 먹었더라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에이 좀 먹은 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나에게도 이런 좀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흐리멍덩한 거, 요거 좀 먹은 거예요. 엊그제 삼성병원 치매 전문가 그냥만 치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더라고요. 근데 그냥만 그러더라고.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통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 목표가 없고 흐리멍덩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법 연식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요게
목표가 뚜렷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간절함이 없는 것. 이것도 좀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지 못한 것.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입으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건 언행 불일치. 이건 성공한. 이것도 좀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자기 이익이 되면 좋아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과 원칙을 예사로 위반하는 것. 이것도 좀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은 덮어버리고 나무 탓만 하는 것. 이 사람 결코 성공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위성적인 행동, 거짓말을 예사로 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것.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이요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지 거짓말하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금방 느껴져요. 아, 이놈이 나를 이용해서 지돈벌이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사람은 아까 인품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성공 못합니다. 자신만 똑똑하다고 착각하여 스폰서나 파트너들을 무시하는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믿지 못하고 과소평가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못 믿으면 누가 자신을 믿겠어요? 누가 자신을 믿겠어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나는데 명심보감에 있는 말입니다. 자신자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심보감에 다른 사람도 너를 믿어준다. 그러면 인혁신지.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사람은 인혁선지. 다른 사람도 또한 너를 믿어준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저도 저 상사로서 이 사람을 많이 써봤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쓰면요 일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해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다음에 노력은 안 하고 묘수나 비법만 찾는 거. 이 말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 열심히 하시고 이걸 이렇게 합시오.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비법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말고. 이거 비법 없어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여 배우려 하지 않는 거. 이거 무지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도전보다 행운만 기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수는요. 운은 돌아다니는데 누구에게 가느냐면 강자에게 가요. 강자. 그러면 누가 강한가요? 누가 강한가? 누가 강한가? 노제 도덕경에 보면 누가 강한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자승자강.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도덕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자승자강이니까 이 운은 강자에게 가는데 강자는 누구냐? 자신을 이기는 사람. 자신. 그래서 이것을 강자존이라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강자존이니까 강자만이 살아남으니까 강자가 무슨 뭐 완력이 세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그 사람에게 운은 간다. 그러니까 운이 없다.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재수가 이렇게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묘수를 반하는 사람,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보천리, 또 어떤 사람은 우보만리 그래요. 소고름으로 몇 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 묘수를 찾는 사람은 누구하고 같은 어떤 케이스냐면 토끼하고 같은 게 토끼. 바로 정수를 찾는 사람은 거북이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토끼와 거북의 경주에서 토끼는 낮잠을 자다가 거북에게 쳤어요. 소는요 이렇게 느리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은 결국 천리를 가요. 많은 학자들이 성공학자들이 그럽니다. 빠른 화살은 고작 200m를 날아가지만 느린 소는 천리를 간다 그래요. 천리를 간다. 200m 날아가고 마실 거예요. 천리를 가야 되겠죠.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봉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거쳐서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사인 볼트 100m 달리기 하죠. 테이프를 끊는 것은 한 발자국인데 그 한 발자국을 처음부터 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뛰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묘수 찾지 마십시오. 자, 수주 대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그 5마리의 5가지의 조음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유가나 문과학자들이 옛날에 그 인덕 정치를 갖다가 지금 베풀면 될 텐데 춘추 전국시대 맨날 싸운다. 그러니까 한비자가 그 얘기는 시대가 다르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든 얘가 요거예요. 어떤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밭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토끼가 쏜살같이 뛰어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가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그래서 공짜로 토끼 한 마리를 얻었어. 얻으니까 쟁기고 밭 가리고 던져놓고 여길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한 마리 와서 이게 부딪혀 또 죽겠지. 그러면 나는 열심히 토끼만 죽으면 되네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이게 수주대토요. 구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빗대서 한 말이 수주대토예요. 그 시대는 그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는데 지금 춘추전국시대, 지금은 춘추전국시대보다 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방법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법이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토끼가 우연히 와서 나무 구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짜로 토끼를 얻을 줄 알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2300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그대로 맞아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요행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 토끼가 우연히 가서 거기서 머리를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지만 그건 일종의 요행이에요. 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패러다임은 현상을 보는 눈,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사고의 틀이에요. 사고의 틀.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고 학자들은 벌써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창조 시대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제도 창조 경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 밥벌이 방법 이것이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주대토하고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락크는 행운입니다. 행운. cannot replace effort. 그랬어요. 어떤 행운도 노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행운이 있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공짜 토끼는 없다. 인간이 뭔가를 얻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opportunity cost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benefit이라고 하는 편익이 있으면 이쪽에 로스, 코스트가 있어요. 공짜로 얻는 법은 없어요. 공짜로 얻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타내요. 이게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라고 하는 생산 가능성 곡선이에요. 우리가 이쪽에 식량을 생산하고 이쪽에 컴퓨터를 생산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이 군수품이라고 해도 좋고 이쪽이 민수품이라고 해도 좋고 어느 걸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 이 곡선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안으로 이렇게 꼬부라졌다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이건 경제학에서 발견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 경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식량을 10일만큼 생산하고 컴퓨터를 5만큼 생산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식량 생산을 줄여야 된다. 반드시 줄여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군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면 민수품 생산을 줄여야 된다. 두 개를 더 생산하려면 이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건 로빈슨 크루소우 경제에서도 반드시 코스트가 존재합니다. 외딴 섬에 혼자 있어도 모든 게 공짜가 아니다예요. 예를 들면 로빈슨 크루소우가 하루에 딸기를 따면 100개를 딸 수 있고
고기를 잡으면 10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루에.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우가 딸기를 따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했다면 10마리 고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포기해야 돼요. 그 10마리 고기를 코스트,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인가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 따라서 딸기 100개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고 물고기 10마리를 희생한 대가다. 이걸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10마리, 고기 1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야, 데이트하면은 빵도 안 사 먹고 라면도 안 사 먹고 커피도 안 사 먹었으면은 데이트 비용이 공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데이트를 하면은 두 남녀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희생하고 간 거예요.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컴퓨터 공부를 한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요걸 희생하고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의 코스트는요, 데이트하다가 사 먹은 라면이 아니고 경제학에서는 그걸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소유권 이전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라면 파는 분에게 줬잖아요. 그 소유권 이전이지 그것은 코스트, 국가 전체적으로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고 뭘 희생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요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하지 못한 일, 요걸 희생이라고 해요. 이걸 비용이라고 그래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비군 동원도 마찬가지고 애터미 사업자들의 기회비용. 통상은 기회비용을 어떻게 치냐 하면은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내 구멍가게를 하면서 한 달간 2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그걸 때려치우고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분의 기회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200만 원이에요. 그걸 200만 원, 그걸 코스트라고 그래. 그걸 코스트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내가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잖아요. 그걸 코스트라고 그래. 국민 전체적으로 거의 다운되거든. 그래서 코스트라고 그래.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백수였다. 그럼 어떻게 되나? 기회비용이 제로가 돼요.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 잃어버린 게.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암묵적인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매일 등산을 갔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등산을 못 간다. 그랬을 때는 애터미 사업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등산 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얻는 편익, 베네핏이, 이득이 등산 갔을 때 얻는 이득보다 적다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손해거든요, 손해. 그렇잖아요. 자, 이게 코스트 개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요 구호는 좋아요. 구호는.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요건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구호는 좋은데 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요. 반드시 어떤 베네핏을 얻으려면, 어떤 편익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은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뭡니까? 좋아하는 연속국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동창회 가서 노닥거리는 거, 수다 떠는 거 포기해야 되고, 아이들 돌보는 것 일부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코스트예요. 그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베니핏을 얻을 수 없다예요. 이게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반드시 베네핏에는 코스트가 따른다. 연속국 보지 말아야 되고, 동창회 나가는 거 줄여야 되고, 개모임 나가는 거 줄여야 되고, 경조사 가는 거 줄여야 되고, 애 돌보는 시간 줄여야 되고, 이걸 코스트라고 그래요. 이걸 코스트. 자기가 희생하는 거, 이걸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베네핏을 얻을 수 없답니다. 옛날에 연금술, 굴이나 쇠나 나비나 이것 가지고 금 만든다고 그랬는데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코스트가 금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거지 다른 걸 못 만들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결론은요, 바로 이 패러다임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은 어떤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보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마치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 달걀 속에 계속 들어있어 가지고는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걸 깨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컵에 물이 절반이 차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 현상, 객관적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현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현상이 바뀐 게 아닌데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걸 점화 효과라고 그러는데, 어떤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과 대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해. 그러니까 내 파트너, 특히 스폰서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를 우습게 본다든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가는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그게 점화 효과예요. 점화 효과. 자, 포옹 관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10대 제자 중에 아주 탁월한 제자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 능했고 이제 다시 말하면 돈벌이에 능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공자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자공이라는 이 제자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에 공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 100가 중에 하나 있을 뿐이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것은 묵가였습니다. 묵가. 그리고 도가, 법가, 그리고 음양가, 이런 것이 유명했지 유가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자공이라는 10대 제자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서 스승을 알리는데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막 공자가 뜨게 됩니다. 뭐 내용이 공자의 사상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공 같은 파트너를 하나 만나면 스폰서는 자동적으로 성공해. 그렇죠? 스폰서는 자동적으로 성공해. 이 자공이 초나라에 갔다가 진나라로 가면 한수, 우리 같으면 한강이에요. 거기도 한강이, 중국에도 한강이 있어요. 가는데 어떤 노인이 밭에다가, 채소밭에다 물을 주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주고 있더라. 그 말이 항아리. 요 항아리를 가지고 샘에 들어가 가지고 샘을 깊게 파 가지고 들어가서 퍼다가 밭에 주는데 자공이 보니까 힘만 들지 효과가 없어. 그 당시 항아리가 옹기 항아리인데 그걸 노인이 들고 물을 파다가 부으니까 얼마나 자공이 보니까 딱해. 그러니까 노인장, 그렇게 하시면 힘만 들지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좋은 장치가 있습니다. 좋은 기계가 있는데 그걸 쓰시지요. 다시 말하면 옛날 길게 돼가지고 이쪽에 물 두레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밟으면 착 올라가고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 두레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물을 퍼 올리면 하루에 200이랑, 그러니까 넓은 밭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힘도 덜 들고 성과도 좋습니다. 장자에 있는 얘기인데, 장자 천지편에 있는 얘기인데, 이 원래 내용은 노인이 자공을 나무라는 식으로 면박을 주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돌을 기를 수가 없어. 돌을 기르려면은 물 항아리로 퍼다 부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뒤에 뜻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것을 고집하면서 계량도 안 하고 개선도 안 하는 아주 우둔한 자를 일으킬 때 이렇게 해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 걸 그대로 해야지 뭘 바꿔 하는 사람을 포옹관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아리를 끌어안고 밭에다 물 주는 놈,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수차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안 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도를 통할 수가 없어,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뒤에 포옹관유는 바꿔야 되는데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계량된 것이 있는데 옛날 것만 고집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는 우둔한 자, 졸렬한 사람, 이걸 포옹관유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옛날 치즈 창고에 치즈는 다 먹고 없어요. 그러면 새 치즈 창고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항아리로 물 주는 노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낡은 패러다임에 얽매여 혁신을 기피하는 우둔한 태도나 사고방식, 이것을 포옹관유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수주대토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옛날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학 철학하는 양반인데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천동설에서 우주의 중간에 지구가 있고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돈다. 근데 태양을 가운데 집어넣고 태양을 이렇게 이게 지동설로 바뀐 건데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것하고 같다 그랬어요.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 그렇구나 하고 바뀌는 게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은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과학혁명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은 마차가 전차로 바뀌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렇게 바뀐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는 눈이 갑자기 바뀌는 거지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다. 컵에 물이 절반이 들었을 때에 절반이나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지 계속 연구해보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요 예를 토마스 쿤이 들었어요. 여기 뭐예요 이거? 아주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아가씨 같고 이렇게 보면 마녀 할멈 같죠. 요건 이쪽으로 보면 토끼 같고 이쪽으로 오리 같아요. 패러다임은 이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과 같다. 이것을 토끼로 봤을 때, 이걸 오리로 봤을 때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초점을 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가씨가 되기도 하고 마귀 할멈이 되기도 해요. 이걸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맨 처음에 아가씨를 본 사람은 이걸 아가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마귀 할멈을 본 사람은 이게 마귀 할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놓고 보니까 둘 다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뭘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느냐가 현재 자기의 패러다임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의 틀렸다면 바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패러다임이 들어가면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도라고 부릅니다. 지도. 내가 지금 찾아가는 지도야. 그 패러다임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패러다임이 잘못되어 있는 게요. 예를 들면 지리산은 저쪽에 있고 속리산은 저쪽에 있는데 지도가 그렇게 돼야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지리산, 속리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패러다임이에요. 속리산이 저쪽에 있고 지리산이 저쪽에 있다 이거야. 계속 고집을 해. 아니다. 저게 지리산이고 속리산이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은 부지런히 지리산을 가면 갈수록 지리산에서 멀어져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패러다임이 잘못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어디만 가면 일을 저질러 놓고 와. 가기만 하면 파트너를 쫓아버리거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그 사람 객관적으로 그 파트너가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닌데 그 사람만 만나면 도망가 버리거든.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자, 그래서 패러다임은 지도와 같기 때문에 지도를 잘못 가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목표로 하는 산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요게 이제 감정노동자들인데 감정노동. 그런데 상대적 강자들을 우리가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갑질을 하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식당이나 이런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 게 갑질이에요. 갑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감정노동이라는 학술 용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83년에 미국의 혹스차일드라고 하는 여교수가 만들어낸 말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써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과는 다른 표정을 지어보여야 돼. 상대방이 욕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해도 겉으로는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은 웃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는 노동. 이것이 감정노동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설문을 해보니까 1등이 항공기 스튜어디스로 나왔어요. 계속 항공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얼굴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90도로 절하고 전부 다 그래요. 이게 감정, 자기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불행이 있거나 내가 부모상을 당했거나 어떤 뭐가 있어도 겉에는 항상 웃으면서 90도로 절하고 자기 감정과 내가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니까 뭐가 나타나요? 감정의 부조화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1년 이상 하면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많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리더가 되실 분들입니다. 대부분 포기하지 않으면 리더가 되시라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돼가지고 밑에 파트너들에게 부당한 횡포를 하게 되면요 3년 못 가서 그 라인 망해요. 분명히 망합니다. 왜? 떠나거든. 아이고 잘 먹고 살아라. 애터미는 좋은데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나 그만할래.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 라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은, 다른 라인에 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은 내가 혹시 갑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갑질을 해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허락도 안 받고 뭘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자, 애터미는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현재까지는 착한 기업입니다. 선한 기업이에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합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